두 번째 시간이고 한 학기 동안 사용할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기 위한 자바 코드 작성하기 위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친구를 구글에서 만들어 갖고 지금 우리한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 노트북에 구성해보고 나만의 내 첫 안드로이드 앱을 같이 만들어서 대충 이런 식으로 처음에 로딩 한 번만 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빠르게 우리 수업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노트북 들고 온 친구들은 이제 이게 매년 제가 느끼는 건데 그나마 요즘은 좀 나아지긴 했는데 여러분이 이전에 겪어왔던 다른 프로그래밍 환경들 예를 들면 뭐 파이썬 뭐 구글 콜앱이라든가 그런 거 써본 적 있는 친구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뭐 비주얼 스튜디오니 뭐니 하는 그런 거를 다운받아 갖고 써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요 안드로이드 동네가 똑같이 우리가 클릭해갖고 똑같은 파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그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런 느낌이라서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거꾸로 지금 나는 지금 잘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손 들고 질문하고 그러면 퇴근이 늦어지니까 내가 모두를 위해 희생하겠어 하면서 손 안 들고 그러시기보다는 오늘 이제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마지막 부분까지 뭐 이번에도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헬로월드를 우리 핸드폰에다가 한가운데다가 띄우는 것까지를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전부 다 성공을 한번 해보시고 돌아가시는 걸 일단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일단은 저는 이제 요 슬라이드 띄우는 것처럼 이제 프로젝터에다가 제 앱 화면을 띄워야 되다 보니까 저는 가짜 기계를 쓸 거예요. 가상 기계를 오늘 만들어 갖고 돌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 노트북에 USB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 진짜 안드로이드 핸드폰에 여러분이 만든 앱을 이렇게 전송을 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다른 핸드폰 앱들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터치 해가면서 조작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희망하는 친구들은 아마 뭐 충전기 다들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요즘 충전기 다 USB 뭐 타입C 그거 쓰잖아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읽습니까? USB 타입 C가 맞습니까? C 타입이 맞습니까? 자, 일단은 정식 명칭은 타입 C가 맞아요. 여러분 초중고 영어 시간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제 챕터 나오잖아요. 챕터 1, 챕터 2, 챕터 3라고 하지 1 챕터, 2 챕터, 3 챕터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땐 아마 first 챕터, second 챕터, third 챕터라고는 얘기하겠죠. 그죠? 그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고 그다음에 챕터 1은 1, 2,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타입은 조금 애매한 느낌이고 약간 좀 섬나라 같은 느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타입 C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게 원래 A가 있었고 뭐 마이크로 A 막 그런 거 여러분 옛날 핸드폰에 있잖아요. 조금 동그랗지는 않은데 조그만 거 그런 거 있었고 B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C가 나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여러분 핸드폰 충전할 때 쓰던 USB 케이블을 노트북에 이렇게 꽂아서 연결할 수 있다면 그거 세팅하는 방법은 이제 그건 또 이제 다시금 여러분 핸드폰 기종이라든가 등등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오늘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세팅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스타트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까지만 조금 고생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마지막 프로젝트 만들고 그거 이제 압축해가지고 LMS에 올리면 최종 버전 제출하면 우리의 종강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시험 공부한다라든가 집에서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도 얼마든지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습실 컴퓨터 쓰는 친구들은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에도 이제 과제 같은 거 하려면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잘 안 된다라면 저한테 이제 우리 수업용 톡방에 물어본다라든가 수업 페이지에 있는 제 전화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나 캔톡을 보내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꼭 저한테 손 들고 요청해 주시면 좋겠고 자 먼저 살짝 당부 말씀드리면 우리 중에 윈도우 쓰는 친구들 중에 내 사용자 이름 노트북 처음 샀어요. 그랬더니 내 이름을 물어보네요. 그래서 내 이름 석자를 그대로 적었다. 한글 이름으로 적었다 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따 살짝 우리가 고쳐서 창씨 개명을 할 필요는 없는데 살짝 세팅을 다르게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요
조금 슬프게도 서양인들이 만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작년까지는 한글 이름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대충 분위기 봐서는 올해 버전도 아직까지는 그게 패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다문화 시대에 덜 적응한 친구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드릴게요. 본인 지금 사용자 폴더 이름이 한글 이름이다. 그러면은 조금 이따 한번 집중해서 고쳐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걸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간단한 설정, 다운로드를 대충 세 번 정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살짝 중간에 이제 여유 시간 있을 테니까 그때 개인별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대충 준비 끝나면 우리 수업 안에서 안드로이드 앱 새로 만들 때 뭐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세팅할 거냐. 그 다음에 나중에 안드로이드 이제 코드를 작성한다든가 내 맘대로 고치고 싶을 때 어떤 부분을 이제 고치게 될 거냐 간략하게 구경해보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본격적인 사용은 다음 주 이후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일단 다운로드부터 해봅시다. 여러분 .pdf 파일 다운로드 받았다면 지금 저 링크 요 지금 페이지 여시면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쉬운 영어니까 직접 주소창에 치셔도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띄운 채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 다음에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게 그 요즘 잘 나가는 잼미니 번역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하얀색 동그라미 다운로드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쓰는 친구들은 윈도우용, 맥북 쓰는 친구들은 맥용으로 자동으로 다운로드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1기가는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적당히 일단 바탕화면에다 던져줍시다. 그래서 저는 이건 미리 해놨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자, 일단은 다운로드 이미 다 받은 친구 있을 테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 일단 슬라이드는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적당히 저장하신 다음에 그 저장한 파일을 실행하시면 아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대부분은 이제 이전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한 적이 없을 겁니다. 저도 일단은 원래 설치했던 거를 그냥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 그냥 누르시면 바로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그래서 웰컴 창이 뜰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살짝 주의해 주세요. 여기서 지금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라 그래갖고 끼워 팔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 기계 한 개를 추천하는 기계를 동봉시켜 주겠대요. 근데 이 추천하는 기계는 조금 슬프게도 노트북에서 우리가 간단한 앱 만드는 용도로 쓰기에는 너무 소잡는 칼이에요. 너무 큰 가상기계를 자동으로 깔아줍니다. 그래서 얘만 체크를 해제하고 다음 넘어가시고 우리 늘 있는 그 폴더 알아서 골라주니까 다음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시작 메뉴에 내가 이제 윈도우 키 누른 다음에 검색창에 안드로이드 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뜨게 만들고 싶다라면 체크를 하지 마시고 그게 싫다라면은 밑에 거를 체크한 채로 인스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만들게요. 그래서 인스톨 누르면 지금 다운로드 받았던 거 내용물을 까서 압축을 풀든가 해가지고 내 컴퓨터 C 드라이브에 적절한 위치에다 이제 배달하는 작업을 수행을 해줘요. 그래서 이 게이지가 다 올라가면 일단은 1차 설치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가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다음 누르고 피니시를 여러분이 누르는 게 가능할 거예요. 아마 여기서 문제 생기는 친구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설치는 끝났어요. 그럼 다음 버튼 누르면 이제 피니시 버튼을 누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음 버튼 누르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겠습니다. 체크박스 체크돼 있을 건데 우리 오늘 당장 지금 수업에서 쓸 거니까 그 체크돼 있는 채로 피니시 하시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음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스타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돼 있는 채로 피니시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설치 프로그램의 실행은 끝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본격적으로 첫 구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시커먼 창이 뜨면 일단은 첫 구동은 끝난 거예요. 자, 요건 이제 이 구글에 내 개인정보 올리겠습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 구글 좋아하면은 오케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노 누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조금 아직은 시커먼 웰컴 창이 뜨면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첫 번째 구동에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살짝 세부적인 세팅을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했고 아직 다운로드조차 안 됐다.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다른 친구들 대충 된 것 같으니까 일단 한 단계만 더 진행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요거 체크 해제하는 것만 신경 써주시면 대충 이런 느낌의 웰컴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뭐 보낸다 안 보낸다 그런 거 골라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는 다음 누르고 그다음에 우리는 스탠다드로 설치하지 않고 커스텀으로 설치할 겁니다. 저게 차이점이 또 한 번 그 비싼 가상기계를 끼워 팔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커스텀으로 바꿔놓고 다음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아마 여러분은 체크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안 돼 있다면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메뉴의 거는 어차피 돼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얘는 설치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되기는 한데 여러분 혹시나 이걸 체크할 수 있다면 체크해 주세요. 전체 1, 2, 3, 4, 5, 5개 있다고 치면 밑에서 두 번째 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버추얼 디바이스는 체크를 해제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게 자 여기 안드로이드 SDK 로케이션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한글이 적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음 버튼이 안 눌려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지금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회색으로 돼 있는 친구들은 아마 여기가 이미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누르고 이 정도 다운로드 할 거래요. 600메가 다운로드 할 거랍니다. 어쩔 수 없죠. 다음 누르고 그 다음에 동의를 해야 되는 게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가 뜰 거예요. 여기 이제 항목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있으면 그거 다 어셉트 누르신 다음에 다음 누르면 이제 다시 한번 인터넷을 두들겨서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다운로드예요. 오늘 수업에. 그래서 얘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우리 집에서 전원 켜지는 윈도우 노트북이면 아무거나 쓸 수 있으니까 우리 어차피 과제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살짝 이번 주말에 물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설치가 끝났고 피니시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역시나 시커먼 그러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웰컴 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창이 뜨면 일단은 기본 세팅 두 번째 세팅이 끝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이 다음번에 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또 열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이제 요 방금 전 봤던 그 컴퍼스 모양 아이콘이 지금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윈도우 쓰는 친구들은.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우클릭하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시켜둘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정시켜 두면 이제 오늘 이제 끄고 집에 갈 거잖아요. 끄고 집에 간 다음에 한번 꺼볼게요. 끈 다음에 다음부터는 그냥 이 아이콘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다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편하게 또 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좀 텅텅 빈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커다란 창에다 띄워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검은색이 싫다. 이제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프로젝트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글자들이. 어둑어둑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크 모드가 싫다. 라이트 모드가 좋다 하면 요 지금 웰컴 어쩌고 창 왼쪽 아래 보시면 톱니바퀴 버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팅스 메뉴가 있을 겁니다. 클릭하면 세팅스 누르시면 바로 이제 아마 다른 사람들도 이 이제 테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바꿀 수 있어서 다크 대신에 라이트라든가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여러분이 보기 편한 프로젝트로 띄우기 편한 느낌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의 기호에 맞춰서 적절한 거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밝은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것도 있다. 이제 노트북 쓰는 친구들은 이제 가방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 거잖아요. 여러분 파이썬 시절처럼 막 헬로월드 글자 출력하고 키보드 입력받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만든 앱을 테스트할 때도 이제 모니터가 터치 모니터가 아닌 이상은 아마도 마우스를 써서 클릭한다든가 할 겁니다. 반대로 내 앱의 화면을 구성하고 싶을 때
내 앱의 버튼, 새로운 버튼을 추가한다거나 할 때 걔의 위치를 여러분이 정밀하게 지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아마도 여러분 그 보통 노트북에 내장되어 있는 터치패드 있잖아요. 걔를 쓰면 울화통이 치밀 겁니다. 드래그 맨날 해야 되고 막 그런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있잖아요. 왕십리역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무선 마우스 막 5,000원짜리 막 그런 거 팔고 하니까 그거를 살짝 준비를 해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쓰던 거 있으면 그거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작년이라든가 이럴 때 경험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 터치패드로 진행하면 탈모가 올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것저것 추가해 보고 같이 구경해 볼 예정이니까 살짝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안드로이드 기본적인 세팅이 끝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크 모드가 싫다라면은 저 톱니바퀴 누르면 바꾸실 수 있고 나중에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첫 번째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같이 봅시다. 요 지금 세 개 보여주고 있잖아요. 뉴, 오픈 어쩌고 보이는데 뉴 프로젝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번 버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써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일단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 그 안드로이드라는 뭔가가 그 로버트 모양 그거가 당연하게도 여러분 핸드폰 같은 데서도 자주 쓰이고 TV에 안드로이드를 올려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카페 같은 데 보면 소위 공유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집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갖고 아이디 비밀번호 쳐서 인터넷 연결하는 거 그런 데에다가도 안드로이드 쓰는 곳들도 있고 다양한 데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계도 요즘 막 있잖아요. 스마트워치 같은 거 거기도 안드로이드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핸드폰이나 태블릿 용도로 할 거니까 얘는 선택되어 있는 거 그대로 두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뭔가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채로 빈 땅에서 스타트하는 거. 그 다음에 처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기본으로 골라주는 건 empty activity라는 걸 골라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얘를 안 쓸 겁니다. 대신에 조금은 더 클래식한 거에 해당하는 그 바로 아랫줄에 아마도 보일 empty views activity를 골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empty views activity를 골라주시고 이거를 지금 한 번만 empty views activity 골라두면 다음번에는 얘가 선택된 채로 새로운 창을 지금 보고 계시는 창을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막 밑에 보니까 막 게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자바 말고 딴 프로그래밍 언어 쓰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empty views activity 골라주시면 그럼 이제 우리한테 새로운 앱의 이름이랑 걔랑 관련돼 있는 어떤 버전에서 동작하게 만들 거냐, 어떤 기계에 설치 가능하게 만들 거냐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적절하게 이름은 이제 우리 지금 첫 번째 앱이니까 그에 걸맞는 근본 있는 13글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정도 적어주시면 좋겠고 얘가 이제 여러분 설치하면 그 앱 목록에 있잖아요. 그 아이콘 있고 밑에 이름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이름 표시할 거냐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렇게 앱 이름을 고르면 그 아래에 뭔가 한두 줄 정도가 자동으로 소문자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 맞춰서 지정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은 특별히 건드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 밑에 language라고 적혀 있는 거에 코틀린이라고 아마 자동 세팅돼 있을 건데 우리는 저 친구를 골라서 자바로 살짝 옮겨주세요. 좀 더 클래식하게 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아마도 여기는 지금 여러분 그 API 24 안드로이드 7.0을 기본으로 지금 세팅을 해놨을 겁니다. 올해 버전은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글 아저씨들이 생각하기에도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앱을 뿌릴 거다. 그러니까 비싼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 말고 엔간한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게 한다라면 기본적으로 7.0을 대부분 갖고 있을 거다 해서 기본 세팅을 해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7.0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저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헬로 월드 자, 앱 이름 자체는 여러분이 나중에는 자유롭게 고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랭귀지 코틀린으로 되어 있는 거 자바로 살짝 바꿔주시고 그 밑에 있는 거 7.0으로 되어 있나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서 지금
아래에 있는 버튼들 중에 파란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이 친구를 눌러주세요. 자, 보통 이제 윈도우, 맥도 대충 비슷한 느낌인데 이렇게 버튼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지금 보시면 넥스트는 비활성화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뭔가 전진하고 싶다, 다음 단계로 가고 싶다에 해당하는 버튼에 다른 색깔로 칠해 둔다거나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색깔인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강조 표현을 해놓는다라든가 그런 걸 자주 봤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마우스 이렇게 해서 트랙패드 클릭하지 않으셔도 엔터 키를 치면 자동으로 피니시 버튼을 누른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공하라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피니시의 반대에 해당하는 버튼에 대해서는 지금 강조가 돼 있지는 않긴 하지만 단축키를 지정을 해둡니다. 그리고 그 단축키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마도 왼쪽 위에 있을 ESC 키를 누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캔슬 버튼을 누른 걸로 간주해줘요. 일단 그렇고 그래서 엔터 치시면 이제 좀 더 본격적인 느낌의 창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드디어 첫 번째로 안드로이드 앱을 구성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만들기 위한 세 번째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쓰는 친구들은 오른쪽 아래 아마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막 그런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것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사라지기 전에 이 익스클루드 폴더스라는 걸 클릭하시면 우리 바이러스 백신이 안드로이드용 폴더들을 검사하지 않도록 예외 조건을 세우는 게 가능합니다. 불안하다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 번만 요거 익스클루드 해주면 되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막 여기저기에 막 뭐 노란색 마크 뜨고 왼쪽 보면 지금 프로젝트 해갖고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새로 만든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파일들 다 펼쳐갖고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보시면은 뭐 이런저런 지금 무슨 어디에 있는 무슨 파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뭔가 또 게이지가 또 생겨갖고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필요한 파일들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금 다운로드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자 여기는 마지막으로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보시면 저 프로젝트 탭이 있잖아요. 이게 로딩이 다 끝나면 저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안드로이드라고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뭔가 파일이 엄청 많이 보이는데 쟤네들이 싹 정리가 돼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파일들만 남겨놓고 다 필터링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 내가 이 코드 칠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기다려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얘도 오늘 한 번만 조금 느릴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대충 뭐 9시 수업 와서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먼저 켜두고 그다음에 출석 체크 좀 하면 바로 스탠바이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대충 기다렸더니 아까 왼쪽에 막 엄청 많이 나왔던 게 싹 정리돼서 안드로이드로 스타트하는 탭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이거를 이제 녹화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모니터 화면을 가로로 1280, 세로로 720으로 지금 놔둬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유튜브 영상도 그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전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화면이 완전 그 있잖아요. 천하 3분지게 같은 느낌으로 프랑스 국기, 막 러시아 국기 막 그런 느낌으로 지금 3분할이 돼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게 좀 불편하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안드로이드 폴더 자주 볼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얘가 정식 명칭은 이제 우리가 방금 만든 헬로월드라는 프로젝트 내용물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거 이제 열어보면 막 이런 거 저런 거 확인할 수 있긴 한데 이거를 맨날 볼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을 보시면 적당히 아이콘들이 늘어서 있는 바가 있습니다. 왼쪽 바랑 오른쪽 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요 폴더 모양, 그래서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는 요 친구가 지금 탭이 열려 있었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닫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이제 다른 파일 열어보고 닫고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단축키를 지정해 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lt 1을 누르면 프로젝트 탭을 쉽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보면 이제 그래들이라는 폴더가 지금 요 코끼리 모양 친구가 열려 있는데 얘는 아마도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주 열고 닫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시점에 한번 닫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넙직하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java 파일이 하나가 열려 있는 채로 이런저런 아마도 안드로이드 앱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코드들 먼저 적어둔 채로 우리한테 제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구경하시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트 만들 때는 이제 여전히 프로젝트 탭이라고 뜨는데 한 1분 정도 기다리면 안드로이드 탭으로 바뀔 거예요.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 치는 창만 남겨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자세히 보시면 .java 파일 하나가 이미 열려서 보이고 있고 그 파일 목록 보시면 .xml 파일 하나가 동봉돼서 열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 때 여러 선택지들 중에 이제 no activity 막 이상한 걸 고르지 않고 empty views activity라는 걸 골라갖고 그걸로 start 해줘라고 우리가 지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두 파일 이름에도 지금 activity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activity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뭐 활동이란 뜻이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일단은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뭔가 앱 전체를 구성한다 할 때 액티비티 단위로 맨 처음에 무슨 액티비티 보여줄 거냐 그러다가 다음 어떤 액티비티로 바꿔서 보여줄 거냐 그런 식으로 커다란 프로그램을 여러 액티비티들의 조합으로 구성을 하는 게 요즘 기본 메타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액티비티가 0개 있으면은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를 이렇게 담아둔 채로 스타트하는 게 국룰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가장 중심점에 해당하는 맨 처음에 보여줄 액티비티라 그래서 이 친구들 파일 이름에 지금 main이라는 단어가 역시나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프로젝트 한다거나 할 때는 이제 메인 액티비티 만들어 준 거에다 코드 조금 고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결제 액티비티 아니면 새 항목 액티비티 그런 거 이제 추가해 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자, 요 액티비티는 이제 우리가 아마도 중간고사 직전 내지는 중간고사 본 이후쯤에 본격적으로 우리 앱의 두 번째 액티비티를 추가해서 서로 연결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면 요거 파일 2개 만들어주고 얘네 내용물들을 고침으로써 하나의 액티비티 위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뛰어놀고 그런 데이터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언제 뭐 실행할지 코드 실행 흐름 계획하는 것 등등을 하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지금은 .xml 파일 한번 구경해 봅시다. 그 자바 코드 뭐 그냥 별 감흥 없잖아요. 저 친구 뭐 파이썬 코드라든가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냥 이런저런 글씨 적혀 있어요. 근데 .xml 파일 요 탭에서 .xml 파일을 눌러보시면 얘는 조금 그럴싸한 게 튀어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소위 디자인 화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쯤 그림판 같은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보시면 우리 전문 용어로 파레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수채화 같은 거 할 때 썼던 거. 그래서 파레트 위에 다양한 우리가 이 화면에다가 얹을 수 있는 이런저런 기본 재료들이 지금 잘 정돈돼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버튼을 나중에 추가한다라든가 아니면 글씨를 띄우기 위한 창 또는 이제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 이제 가상 키보드 빵 하고 뜨잖아요.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거 길다란 창 누르면 그런 것들이 지금 마련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지금 어트리뷰츠라 그래서 어트리뷰츠는 일종의 속성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뭔가에 대한 좀 더 세세한 디테일을 조정하고 싶다 할 때 그 친구를 일단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그 친구의 어트리뷰트를 살짝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가면서 우리 앱의 매무새를 다듬게 된다고 추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가운데가 이제 나중에 이 앱 깔아갖고 켜면 메인 액티비티는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여줄 거예요 라고 우리한테 미리 보기를 해주는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일단은 확대 축소가 됩니다. 여러분 컨트롤 휠 굴린다든가 하면 확대 축소가 돼요.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고 empty views 액티비티
분명 empty라고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 친절을 베풀어 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가운데다가 헬로 월드 느낌표라는 글자를 사용자한테 전달하기 위한 적절한 뭔가를 미리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글자 바꾸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다음 주부터 스타트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요. 뭐 요거를 오늘 살짝 맛보기로 해볼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중간 쉬는 시간에 과자 먹으면서 그건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가 내 첫 번째 안드로이드 앱 사용자에게 헬로월드 느낌표를 전달하기 위한 앱은 이미 완성돼 있다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지금 .xml 파일 열어봤더니 나중에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야 라고 일종의 계획을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java 파일은 아직은 뭔 소린지 1도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나중에 내 앱은 뒤에서 이런저런 작업을 해줘야 된다와 같은 것들을 자바 코드를 적어가면서 구성하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두 파일을 조합을 함으로써 뭔가 이 동네에서 화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거 액티비티 하나를 지금 같은 경우는 메인 액티비티라는 친구를 구성을 하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됐다 치고 이제 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가상기기 하나 추가하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앱을 만들어서 설치해서 실행시켜 보는 거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살짝 슬라이드로 돌아오면 자, 지금 오른쪽 바에 보시면 아까 전 코끼리 아이콘 살짝 아래에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맞나? 철자?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 친구를 열어주세요. 지금 여기에 뭔가가 안 보이는 게 정상이 아까 전에 우리가 체크해지 2번을 성공적으로 했다면 디바이스 매니저에는 그 어떤 디바이스도 등록돼 있지 않을 겁니다. 뭐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지우면 되니까요. 그래서 더하기 기호가 있을 거예요. 디바이스 매니저 탭을 연 다음에 더하기 기호를 누르고 Create Virtual Device 가상기기 하나 새로 만들기를 골라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올해 버전에서 UI를 조금 예쁘게 다듬어 두셔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디바이스 매니저에서 플러스 기호 누르시고 Create Virtual Device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뜹니다. 그래서 무슨 기계 추가할까요? 자, 우리 그거잖아요. 이거 우리 사이버 세상에서는 누구나 이제 백만장자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계 아무거나 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업에서는 막 엄청 복잡하네, 막 지도 띄우고 막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맨 위에 목록의 맨 위에 있는 작은 핸드폰, 소박한 마음으로 작은 핸드폰을 골라줍시다. 스몰폰을 골라주시고 그 다음 더블 클릭하거나 다음 버튼을 누른다든가 해주시면 되겠죠. 넥스트 해주시고 그럼 이제 여러분의 스몰폰의 별칭을 골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수업에서는 이거를 제 핸드폰이니까 마이폰이라고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자유예요. 영어로 자유롭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건 조금 신경 써주세요. 자, 요 가짜 기계에 진짜 안드로이드를 뭐를 설치할 거냐를 마지막으로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API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요 16.0은 너무 크니까 요 API 목록 클릭해서 여시고 가장 아랫줄에 보이는 우리 7.0 아까 봤던 거랑 익숙한 그 친구를 골라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마도 윈도우 노트북 쓰는 친구들은 목록에 하나가 뜰 겁니다. 별표 붙어 있는 게 하나가. 아톰 어쩌고 적혀 있는 거가 있을 거예요. 맥 쓰는 친구들은 이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맨 위에 있는 거 고르면 아마도 제일 적절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시고 다른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 이름 내 맘대로 잘 정했나, 그 다음에 API 요거 7.0으로 잘 골랐나, 그 다음에 목록에서 하나 골라갖고 엔터키 쳐서 피니시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가짜 기계를 만들어서 디바이스 매니저 보시면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 매니저를 닫아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성공적으로 등록이 완료됐다라면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맨 꼭대기 한가운데 보시면 방금 내가 정했던 그 가짜 핸드폰 이름, 저 같은 경우는 마이폰이 명시가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지금 등록돼 있는 핸드폰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 앱을 실행하고 싶어 라고 아마 저기 있는 녹색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마이폰을 켜고 마이폰에다가 우리 앱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띄워주는 것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한 큐에 그걸 하실 수가 있어요. 녹색 화살표 버튼을 한번 눌러봅시다.
단축키는 Shift F12예요. 이 동네는. 이걸 누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앱을 만드는 거, .java 파일, .xml 파일, 딴 것들 조합해서 앱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짜 기계를 켜야 되고, 그 둘 다 끝나면 가짜 기계에다가 여러분의 진짜 앱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얘도 처음 한 번만 조금 느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짜 기기에 안드로이드를 처음 깔아야 되니까요. 대충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빌드 러닝이래요. 아직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상기기는 사실 뒤에서 요 보시면 러닝 디바이시즈라는 탭이 있는데 이 친구를 열어보시면 지금 안드로이드가 부팅 중이라서 숨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두 작업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앱을 다 만들었고 기계 켜지는 거 기다리고 있고 기계 다 켜졌고 이제 앱을 줬다가 설치를 하고 있어요. 엄청 옛날 핸드폰 그거잖아요. 그죠? 안드로이드 7.0 하면은 그 있잖아요. 갤럭시 S 막 그런 식으로 숫자 S3, 4, 5 이런 거 매길 적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우리 가짜 핸드폰에 우리의 진짜 앱, 첫 번째 앱을 설치까지 끝내서 디자인 화면에서 본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화면 한가운데 헬로월드 느낌표가 뜨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하셨다면 드디어 우리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진행하기 위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환경 구축이 끝났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요거는 지금 슬라이드 없긴 한데 하나만 더 신경을 써봅시다. 지금 여러분 .xml 파일 있잖아요. 여기 디자인 화면 보시면 지금 여기 36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긴 해요. 요 옆에 픽셀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거 픽셀이란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일단은 구글에서도 핸드폰을 만들거든요. 구글 본사에서. 이게 이제 표준 핸드폰입니다. 표준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그게 이제 이름이 픽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쓰지 않고 이 픽셀을 눌러보시면 수많은 기계들, 미리 보기 하기 위한 기계들이 있고 버추얼 디바이스 부분에 마이폰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골라주세요.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냐? 자, 픽셀 핸드폰은 해상도가 엄청 커요. 그래서 헬로월드 똑같은 글자 크기로 보여준다 하더라도 전체 화면 비율상으로는 더 작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 마이폰으로 바꾸면 나중에 그 마이폰 자체의 크기가 이만하니까 그 전체 안에서 우리의 헬로월드는 저 정도 비율로 보일 겁니다라고. 나중에 실행할 때 대충 이 정도 그 이제 심미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신경 써서 여러분이 디자인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픽셀이라 적혀 있는 걸 누른 다음에 스크롤 좀 많이 내려야 될 거예요. 마이폰이 보일 거고 그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해두면 대부분의 준비가 끝났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리 보기 화면이 실제 앱에 떠 있는 화면이랑 사실상 비슷하다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뭐 더 해보고 가고 싶습니까? 지금 일단은 1시간 반이 지났거든요. 일단 제가 컨텐츠를 준비해 오긴 했는데 그거를 다음 주에 그냥 쿨하게 우리 지금 노트북 준비해 올 친구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집에 가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3시간 풀타임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오늘 맛보기 조금 하고 다음 주에 조금 일찍 집에 갈 거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거수 투표를 합시다. 오늘 좀 더 하다 가자랑 오늘은 여기까지랑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봅시다. 알았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갈 친구들은 먼저 가고 촬영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뭔가를 여러분 그래도 이 날씨에 아침에 등교했으니까 우리 간식이라도 조금 먹고 얘기 좀 하다 가는 시간으로 후반부를 가져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그래서 만약에 잘 안 된다 하면 그 다음에 그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내 진짜 핸드폰 연결해서 써보고 싶다라면은 저한테 얘기하면 그걸 세팅해보고 집에 가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